저도 모르게 조건 없이 쉬어진다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있다 보면은 뭐 위에서도 시키는 것도 많고 밑에 애들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끊임없이 막 일이 쏟아지는데 이놈의 경쟁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진짜로 쉬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이게 살아있고 쉬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살아있고 진짜 이게 뭐 법문 들을 때는 잠깐 뭐 쉴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로 떨어지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게 매 순간 매 순간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어려움이 쉬워질까? 아니고, 사실 뭐 이것도 사실 어려움이 분별인데, 아니고, 네. 안 해보고 어렵다고 한다. 네, 지금부터 2023년 9월 24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부분 말씀하십시오. 예, 공신입니다. 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스님 법문을 많이 법문 들을 때마다 그런 법문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스님 그 법문을 뭐가 간단하고 명료하고 사실로 다 드러나 있다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해하고 막 열심히 참고도 하고 하다가 그래서 정말 법이 이렇게 간단하구나는 것을, 간단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스님이 모습이 정말 사실인가, 이 사실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이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진짜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다가 뭐 법문도 듣고 법문도 들으면서도 나름 또 막 잡생각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제가 무슨 이 손에 이렇게 책상에 이어폰 케이스가 있길래 그걸 갖다가 싹 잡았는데, 이게 사실이, 이때 이 사실이 이 느낌이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법이지, 내가 하고 있는 건 전부 분별이 없구나 하는 게 순간 딱 깜짝 놀랐어요. 요게 하나, 감각, 이 촉각인데, 촉이에, 이것이 사실이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전부 분별이구나.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스님이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이 서문님들이 가까이 오세요, 손을 이렇게 한번 톡 칠 때, 왜 저러시냐 했는데, 그게 사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에 대한 어떤 그게 우리가 흔히 하찮게 여겨왔던 이런 감각들이 사실이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내만 알고 있는 거죠. 그 감각을. 그러나 이렇게 보이고 내가 알아온 정보들은 다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진실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보고 있다는 거. 느낀다. 느낌이 이런 게,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아왔던 이걸 갖다가 없이 여겨왔던 이게 사실이고,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들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적이고,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는 지나보니까 어떤 가만히 앉아서 선풍기 바람이나 뭐 어떤 이런 느낌이 예사롭지 않게 와 닿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 생각에 빠져서 이런 느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근데 그런 이 느낌이나 이 사실 이 보는 거 이런 것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디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다 틀렸고 이런 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 사실에 대한 근데 개념이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제 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네. 계속 해보세요. 지금도 근데 그것 또한 자기 생각이잖아. 이것만 사실이구나. 그러면 촉감만 사실이고 다 사실 아니네. 촉각이 하나가 이러면 다 전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네. 촉감 말고는 다른 건 어떤 게 사실인가요? 듣는 거, 들림. 들리고 그럼 촉각은 사실이네. 그럼 왜 무아니 빛을 지니 무색상 향미 촉법이라고 했을까? 하나니까 이 하나가 전체고 이러니까 이 하나가 사실이면 전체가 사실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파악한 거고 네. 계속 또 해보세요. 공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인데 네. 또 계속 해보세요. 그럼 뭐 어떤 것 전체가 사실이 아니면은 다 사실이 아닌 거고 사실이면 다 사실이지. 어떤 거는 사실이고 어떤 거는 사실 아니고 그런 게 있을까? 일체의 색이 공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소리는 사실이고 다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그 색은 안 공하다는 얘기인가? 모든 것의 원리는 똑같은데 모든 것이 공하면 그것도 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하고 공하지 않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 그때 그런 저 촉감이 그는 공한 그는 이제 공한 거지. 그렇게 머리로 그렇게 막 끼워 맞춰서는 그런 건 다 본인 망상이고 이제 그 딱 느낌이 느껴질 때에 생각 속에 있지 않고 느낌이 딱 느껴졌던 모양인데 그래서 좀 선명하게 느껴지셨던 모양인데 그거를 또 그렇게 자기가 머리로 막 망상으로 정리해 가지고 아 이것만 사실이고 저건 사실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집결한 내용이고 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공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지만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뭐 근원은 공하지만 그러면 자 말로 지금 빠져나가셨어요. 근원은 공하지만 뭐는 안 공한데요. 근원은 공하고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아 그것만 사실이구나 하는 것도 자기 망상이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한 것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니까 나쁘지 않은 현상이고 계속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바로 그 느낌을 그 좀 선명한 느낌을 정리를 해버리는 건 다 망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해보세요. 네. 그 느낌 순간이 분별해서 싹 분별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자기 분별로 망상으로 내용을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아 이것만 사실이구나 이렇게. 그 느낌이 그렇게 말하던가 그것만 사실이라고? 그거를 자기가 해석을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느낌을 자기가 지금 자기 머리로 해석한 거잖아요. 예, 제가 분석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예. 그런 건 다 망상이라고. 네, 망상입니다. 그런 건 다 망상이다. 네. 잘 들으세요. 그런 건 다 망상이다. 네. 그렇게 정리한 건. 네. 왜 정리를 해요? 안 하려고 해도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본인이 볼 때 그 정리한 것이 정말 맞을까? 안 맞습니다. 그 정리한 거 그거 알으라고 법문하는 걸까? 아닙니다. 그러면 분별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건 근데- 다 분별이지. 근데 분별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하는 건데 분별 안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런 선명한 느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딱 있었잖아요. 예, 그걸 갖고 또 정리하고 뭐 하나의 내용을 만들어서 이것만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면 다 망상이다. 망상입니다. 네. 네. 다음 고은님. 저는 문범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화상에서 참여 한번 받고 할게요. 네, 주보은님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오늘 스님 말씀 중에 조건 없이 쉬어보아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저도 모르게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조건 없이 쉬어진다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있다 보면은 뭐 위에서도 시키는 것도 많고 밑에 애들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끊임없이 막 일이 쏟아지는데 이놈의 경쟁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진짜로 쉬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이게 살아있고 쉬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살아있고 진짜 이게 막 뭐 법문 들을 때는 잠깐 뭐 쉴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로 떨어지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게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쉬워질까? 사실 뭐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게 분별인데, 아니고 네, 안 해보고 어렵다고 한다. 네, 이게 제가 진실로 이거를 정말로 쉬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안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아이고, 네, 안 해보고 각자 자기가 살아온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어렵다고 한다. 남의 다리 긁으면서 자기 다리가 안 시원하다고 한다. 남의 다리를 긁어왔기 때문에 남의 다리밖에 긁을 줄 모른다. 그러면 평생 남의 다리만 긁어와서 자기 가려운 데를 긁을 줄 모른다면, 그런 습이 딱 배어 있다면 자기 다리가 시원할 때까지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의 다리 긁는 습관밖에 없는데 그 습관대로 남의 다리 계속 긁으면서 안 시원하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다리가 시원할 때까지 긁는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가 어려운데? 그렇게 안 해보고 어렵다고 한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봉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예, 원봉입니다. 나올적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공신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금방 주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뭘 해보겠다고? 공부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공부 볼륨을 조금만 예, 더 줄여보세요. 예. 좀 울리니까 뒤에. 사실 저도 지금도 안 되지만 사실은 예전에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요즘 좀 느끼는 게 스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아까 공신법원도 말했지만 모든 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를 자꾸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말할까가 좀 현실 세계에서 살긴 충분히 물론 잘 안 되지만 스님 말씀하셨듯이 현실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서 옛날하고 좀 다른 느낌이고 좀 안 되면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해서 내가 또 생각 머릿속에서 빠진 거를 보면 모든 게 자꾸 생각이구나 하는 게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현저하지 않는다는 걸 자꾸 봅니다. 보고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스님 말씀이 지금은 안 되지만 분명히 될 것 같다. 여기 살지만 경쟁사회에 살지만 경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좀 확신이 좀 듭니다. 들면서 그런 아까 그 법원님 말씀하신 걸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은 어제 아까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들으면 좀 그렇겠죠.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제일 좀 뭐랄까 벽인데 사실 어제도 제가 평상시 잘 못하니까 집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 화장실에 깨끗이 정돈 안 하고 나간다고 막 그렇게 바쁘니까 그런다 하는데 어제도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좀 느낌이지만 옛날하고 좀 다르게 느낍니다. 그냥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느껴지면서 그렇다고 화도 나게 하지만 그런 대화를 할 적에 다른 사람 마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이고 내가 잘못한 걸 좀 짚어주는구나. 근데 이제 좀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집사람은 왜 이렇게 좀 생각보다 고정관념이 강하지?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생각해 보는데 집사람이 나를 제일 많이 시킨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면서
처음에 부분이 지구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예. 네. 하주입니다. 네. 네, 저는 요즘 제가 요새 이제 좀 애매해가지고 마음 상태가 그래서 아까 본문으로는 좀 정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주 일요일 법회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을 듣는데 그 완능록 1회였는데 뭐 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도라고 얘기하면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듣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좀 알아먹히더라고요. 그 전에 알미라 아르마리라는 게 다 쓸데없는 거고 이게 마우스라고 말은 마우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진짜 그 마우스라고 얘기한 거기에 하나 진짜도 마우스가 없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아르마리 다 쓸데없는 거고 돈 하나도 안 되는 거고 그거랑 돈은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게 좀 몇 번 예전에도 들었었지만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이제 그날은 그냥 오히려 일요일날 법회가 지난주 일요일 법회가 소멸하나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때 제가 들으면서도 그냥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그냥 무소유 이런 거 그냥 물질적인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겠네 해가 제가 사실 베란다 청소를 계속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청소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그 본문을 들으니까 혹시나 제가 또 다른 본문 이렇게 본문 들으면서 그 본문 따라가서 또 뭐를 하려고 할까 싶어가 마음이 약간 조심스러워지면서 어떻게 할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그래서 그렇지만 본문을 듣고는 있는데 뭔가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어가지고요. 머리로 공부하니까 애매하지. 그 후반부에 무방비로 들어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스님께서 이제 나하고 통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무방비로 하자 무방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거는 무방비가 아니잖아. 통하려고 무방비가 됐으니까 의도가 있잖아. 그건 무슨 무방비냐? 목적이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 좀 어떻게도 의도가 있잖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잘해준다. 그건 무방비가 아니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쉼이라는 것도 그냥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깨닫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 같은 맥락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계속 법문 듣는 열심히 또 들어야 되겠네요. 거기 길이 있으니까 자기는 길을 엉뚱한 길을 자꾸 가니까 본문을 들어야 되는 거지. 저는 또 법문 듣고 또 거기 또 따라갈까 싶어가 약간 걱정돼가지고 어디를 따라갈까 싶어서. 법문 법문 안 들으면 자기 분별심에 따라다니잖아. 그 아르마리로 갈까 싶어. 근데 아르마리에는 도가 없다. 그러면 아르마리로 안 가면 다른 길은 있나? 아니요. 그러면 법문만 법문. 뭐 아르마리로 가더라도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다른 데 길이 없잖아. 그래서 안 들으면 그냥 분별심 속에서 살겠지. 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마음 자세가 좀 애매해가지고 열심히 법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름 없이 SX인가 뭐 이렇게 쓰인 부모님은 이름이 뭐예요? 아, 예, 예, 예. 선생님, 저 김희선입니다. 제가 이름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름 수정하고 다시 들어오시겠어요? 네네. 신부 법무님 말씀하십시오. 신부 법무님. 네, 스님. 우리가 그 알매 집착에서, 알매 그 집착에서 내려놓고 쉬고 싶은데, 무조건적으로, 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그 습관, 업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유고 변명이지. 자기가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분석하려고 지금 참여했나? 습관, 업식 때문에 안 된다. 자기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뭐 분석하려고 참여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잘 안 들리기도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좀 안 들리는 게, 다른 분들도 내 소리, 말소리 잘 안 들리나요? 지금 화상으로 참여한 분들? 네, 잠시만요. 화상으로 참여한 분들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 좀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소리가 작게 잘 들리냐?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잘 들린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잘 들린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어쨌든 잘 들린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이쪽에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알매 묶이지 않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원인과 결과, 현상에서 오는 그 원인과 결과가 그 어떻게 알매 오는지를 묶이지 제대로 않고 알고 있는데, 해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매 묶이지 않고 뭘 해보겠다는 건데 뭘 지금 해보려고 하잖아. 그게 바로 알미지. 알매 묶이지 않고 해보겠다. 그게 알미잖아요. 해보는 게 아니에요. 쉬라고 했지 언제 해보라 그랬나? 지금 드러난 오류들. 됐죠? 이제 쉬고 싶은데, 그게 일단은 그렇게 내가 쉬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그거는 안 쉬는 뭐 거잖아요. 현상, 지금 계산만 원인과 하고 결과를 있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것이 잘 안 들렸습니다. 들어가면서 하세요. 말씀하실 때 계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쉬었을 때에 플러스가 맞나 마이너스가 맞나,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그건 안 쉬겠다는 거지. 나는 계산만 하겠다는 거지. 그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뭐 조건, 원인과 결과에서 그래서 묻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묻는 게 뭐냐고요. 네? 뭘 물은 거냐고. 뭘 물은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스님이 말씀하실, 제가 법문을 들었을 때, 그 현상이 어떤 원인과 결과가 오는지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근데 뭐가 결론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었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모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시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네. 그 쉬었을 때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올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고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문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내 계산을 들이대겠다 이거지. 그거는 본인들 선택이죠. 자기 계산대로 살든지 법문을 받아들이든지 법문을 대로 해보든지 한 번이라도. 근데 지금은 그냥 본인 계산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계산은 계산이긴 한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과 결과는 알고 행동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럼 그렇게 본인 계산대로 살면 되지. 그럼 난 할 말이 없는데. 그게 계산이잖아요. 이 법에서는 앞뒤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앞뒤가 있다. 난 내 계산대로 살겠다. 이게 맞지 않나? 그럼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방금도 이게 맞지 않나라고 하셨고, 그럼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고 살면 되지. 자기식의 계산. 이게 똑똑한 계산은 아니지. 틀린 계산인데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계산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내 계산이 맞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 자기 계산대로 살아야지 뭐. 근데 자기 계산이 맞았다면 여기 공부에 참여도 안 하셨을 건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야 되고 자기 계산이 맞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이라고 뭐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벌어지는 일도 원인과 결과는 어차피 나한테 올 텐데 그것은 알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법은 안 듣겠다 그거예요. 그 말이. 지금 계속 자기 생각만 얘기하잖아요. 법을 듣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자기 쉬어라. 생각이 옳다는 게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몰라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게 강해요. 쉬는 것도 지금 다 계산해가지고 쉬겠다는 거지. 그게 쉬는 건가? 저게 제가 잘 모르겠긴 한데 쉬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가 쉬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것이 부처라고 했는데 제가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 계산 들이대는 중생심이 더 이기고 있는 거지 지금. 부처는 안 싸우니까. 내가 맞아 하면 내버려 두니까. 자기의 부처성 부모는 안 싸우니까. 중생심이 항상 이기지. 내가 맞아 하면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대자 대비지. 어떤 짓을 해도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너가 당신이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 시라는 의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것이 부처다. 이걸 참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미성 법무님. 네, 법무님 여기 나와 계세요. 지난번 법문 시간 때 소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제가 소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함이, 소멸을 하려고 하는 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러고, 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중에. 함이 존재하면 안 되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면 뭐 하나? 머리로만 알면 뭐 하나? 네. 무슨 말인지 알면 뭐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망언. 네. 이제 더 할 말 없다 그 뜻인가? 아니요. 지금 스님 말씀 듣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러면 세상에서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면은 그는 네. 아주 그 잘하는 대답이지.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잘 못하는 네. 대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는 머리로만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 네. 그래서 계속 머리를 공부하겠다 이거죠? 아니요. 그게 그 그거는- 대답이라니까. 네, 무슨 네?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는 머리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네. 말인지 아는 것은 도대체 네.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거보다 훨씬 못한 대답이에요. 단절이 돼버려요. 아, 네. 뭐가 맞습니다. 단절되느냐? 더 이상 자기가 궁금하지 않다 이거지. 못 알아들었으면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나쁜 대답인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왜 본인은 머리로만 하려고 할까? 왜 스님이 저러는지 왜 궁금하지도 않을까? 왜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핑계나 변명 말고 솔직히 왜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을까? 지금?
그러니까 스님 말씀 듣고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 그런데 왜 그래 이해로만 하려고 하겠냐고 왜?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바보나 멍충이가 되는 게 낫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똑똑하지도 않거든. 근데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머리로만 하려고 해요. 은연중에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거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가 아는 게 맞는 줄 알고. 네,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그거 자만심이 들어 있는, 그러니까 자만심이 한 번씩 나올 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네, 모든 거를 놓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아니다 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아니다 하는 네, 아주 지극히 간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습관에서 그거 잘 안 돼요. 습관. 세상에서는 똑똑한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하는 게 먹히지. 세상에서는. 그죠?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상도 좀 커지고 뭐 세상에서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먹혀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속아주니까 왜 속거든. 네, 근데 공부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그게 제일 공부 못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아니지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이 공부 시간에조차 이거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도 그것은 오래오래 갑니다. 근데 그 마음조차 정말 간절하지 않다면 그냥 머리로 공부하게 돼요. 이 본래 우리 일부 법회 시간에 완능록 법문에서 나왔지만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했어요. 뭐가 자기가 잘났는데 없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망상에 빠져 있는 거지. 네, 자기가 똑똑하다, 잘났다. 자기 망상이에요. 그리고 왜 세상에도 좀 통하는 것 같거든. 세상 사람들은 다 멍청하니까 그런 거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잘나게 보고 똑똑하게 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 난 똑똑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응? 뭐 똑똑하든 잘났든 뭐 어쨌든 다 잘났다 이거잖아. 응? 잘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 있죠? 딱 힘이 들어가가지고 은근히 딱 힘이 들어가지. 법우님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본 기억이 나서 그런 사람들 본 기억이 나서 얘기했던 거고. 제가 하다 보니까 엄청 그러니까 절실함을 느낀 게 제가 그러고 있는 게 모습이 너무 리얼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 절실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봤자 재산이 많아서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집이 성보다 더 크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놀고 싶은 데 마음대로 놀고
겨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는 게 아무리 많아봤자 남들 앞에서 좀 아는 척 할 때 이외에는 아는 게 쓰일 데가 없어요. 뭐 세상살이에는 쓰이겠지. 세상살이. 네.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전부 잘난 척 하는 데 쓰이지. 뭉뚱거려서 봤을 때 다 잘난 척 하는 데 쓰이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생겼고 어마어마하게 뭐 내 맘대로 다 돼도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신이 날까? 이 잘난 척하고 남이 알아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감옥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차라리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흉이나 봐도 자기 마음의 자유. 그게 네. 힘이 있는 거지. 근데 네. 그런 분별되는 잘난 것보다 네.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마음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그 힘이 네. 그게 진짜 잘난 거지. 근데 그쪽을 원해야 돼요. 일단 그쪽을 더 원해야 돼요. 네. 더 원해야 돼. 근데 자기가 그쪽을 더 원하고 얼마나 더 원해야 되느냐. 점점 그쪽을 더 원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원해. 뭘 원하느냐? 양손의 토끼를 원하는 거야. 하나는 놓아버리는 거고 하나는 가지는 건데 양손 가능해요? 가지는 거 아니면 놓아버리는 거잖아. 두 가지는 가능하냐고. 모르는 모양이네 아무도. 다 놓기도 하고 다 잡기도 하는 게 가능하냐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자기가 원하는 게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진짜로 다 놓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공부가 진척이 되고 자기 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 딱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돌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돌아갑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못 속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지게 돼 있어요. 진짜 원하는 쪽으로. 진심에서. 그러니까 섣불리 아유 스님 저 간절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다는 것은 벌써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간절해요. 그런 말 안 나오거든. 진짜 그러면은 저 그거 원해요 이런 말 안 나와요. 벌써 얼굴 표정에서 벌써 표시가 나지. 그래서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되게 하니까 진실 진짜로 원하는 건 말이에요. 진짜 진실이 딴 게 아니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진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는 자기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고상한 척 하려고 하거든.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합리화도 시키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로 자기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 돈 많은 것보다 이거를 원하느냐. 양쪽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돈이 저절로 들어와서 많다. 문제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놓는 것을 못 놔. 그렇잖아요. 잡는 거하고 놓는 거하고 둘 다 원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쪽은 잡는 거고 한쪽은 놓는 거기 때문에 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놓으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쪽을 원하는데 라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죠. 아, 이거 집착해 봤자네. 어차피 집착해 봤자 이거 내 착각에 불과하네 하는 거를 자꾸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점점 떨어지죠. 이거 결국은 내 망상에 불과하네 하는 게 느껴지게 돼요. 자,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그래서 지금 그냥 좋아 보이는데 억지로 놓아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야, 저쪽이 훨씬 좋네. 이거 다 그냥 망상에 불과하네 하는 경험이 되면서 저절로 놓여져 간다는 거지. 네. 어쨌든 아무리 갈팡질팡해도 계속 하면 변화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거 계속 그냥 하면 되는데 그놈의 머리를 써가지고 또 어떤 방법 없을까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래 봤자 자기를 건질 수 있는 거는 법밖에 없는데 법을 갖고 가면은 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아무리 속고 망상에 속고 자기 분별에 속아도 법을 갖고 가면 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한 길을 못 가느냐?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아 요것도 참고로 하고 저것도 참고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법에 대한 믿음, 법을 알아서 들어서 아는 내용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문을 들어서 아는 내용 그건 법이 아니야. 그런 건 법이 아니야. 자기가 해석한 내용이지. 법문 듣고 알은 내용은 법이 아니고 자기 감으로 벌써 뭐가 확실한 이거 있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걸 이름을 붙여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내가 법이라고 말한 거지. 법문들은 내용을 갖고 공부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그거 갖고 하자는 법문들은 내용 갖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도 듣고 뭐 한번 들었다고 되나? 대화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원래 있는 능력이 바른 쪽으로 이끌어 가요. 여법한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이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이끌어 간다 이 말이 아니야. 그렇게 되어져요.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 원래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가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 바른 길을 간다면. 지금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자꾸 머리 써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 거를 얼만큼 해보다가 빨리빨리 포기하느냐. 뭔지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무한량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데 이게 있구나 하는 느낌 감이 있느냐. 그게 믿을 구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온 만큼 믿어질 거예요. 뭐가 믿어지냐? 뭐가 믿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근데 뭔가 이거 맞는 것 같아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진짜 이 길인 것 같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길이 있다. 그런 감이 있잖아.
그런 감은 여러분들 머리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원래 있다고. 그래서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감이 있으니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은 법문 내용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네, 되셨습니까? 희성 법부님? 네, 감사합니다. 하응 법부님? 재난 법문 때 스님께서 저한테 왜 이렇게 법부님은 말을 자꾸 하시냐고 용건이 있지 않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너무 홀가분해졌거든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지 말라 함은 그냥 말하지 말라 함이 아닌 거를 마음으로 알아졌는데, 그러면서 실은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제가 다짐을 했던 건 제가 누구 앞에 나서서 얘기하거나 이런 습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깨자, 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법회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법회에 임했다. 그거는 세상살이에서 나오는 말이고 어떤 마음으로 법회에 임하나? 그러니까요, 스님. 그거를 지난 법회 때 스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면 예전에 저로 돌아갈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 그래가지고 마치 숙제하듯이 질문을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스님께서 이제 그만 말하라 하니까는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나 그건 정말 싫어, 그건 정말 싫어, 계속. 근데 스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계속 했는데,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는 어쨌거나 말을 하려면 헤아려야 하고 질문을 하는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다 놓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마저도 좀 가벼워졌어요. 그냥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나? 뭘 다들 그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폼나게 만들어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폼나게 만들어가지고 내놔요. 내가 봤을 땐 폼 하나도 안 나는데 본인들은 그게 그래도 폼이 좀 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말하는 것보다. 그때 스님과 질의응답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제 세상살이 하면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듣거나 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드문 경우에 속하는데, 스님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그 순간은 조금 창피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꾸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법문 늘 듣던 것도 다르게 들리고 막 이제 이런 거에 제가 자꾸 빠져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난번 스님께서 그만 말하지 말라는 그럼 말씀에 법에는 관심이 없고 딴 것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먼저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서 뭐 카톡인가 그런 거에 올려야 돼. 그 심리가 뭐예요? 여행을 가면 사진 찍어. 그리고 거긴 다 봤어. 이제 가자. 그런 심리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 사진 찍으러 간다. 사진 찍어봤자 나중에 그거 들여다봐봤자 환상에 불과한데. 그러니 그 음식을 제대로 못 즐기는 거예요. 그 여행을 제대로 못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도 교육을 좋고 나쁜 걸로 받아가지고 자꾸 폼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폼 안 나는 것은 좀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폼나게 바꾸지 않아도 그것이 완전한 싱싱함이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자꾸 폼만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 심리가 공부하는데도 똑같이 왜 사는 때도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라는 말 편하지 않아요? 폼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나오는 대로 또 뭐 이러니까 이럴 때 이래서 내가 이래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틀에 집어넣는 거. 틀에 집어넣어서 평가하고 뒤돌아보고 그 폼, 그게 영어로 말하면 폼이잖아요. 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분석하고 그런 게 공부하는 데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좀 깨진 뚝배기에 시골 된장 넣고 보글보글 두부 넣고 끓여가지고 못났지만 어떤 솥에다가 밥 금방 지어서 그렇게 먹으면 참 맛있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겠지. 안 먹고 자라났으니까 맛이 없어요. 먹고 자라난 사람들은 맛있어요. 그거를 폼 나는 그릇에 담으면 벌써 식어버려. 폼 나는 그릇에 담아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는 동안도 식어버려.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 이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사진을 찍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필요하면 찍을 수 있죠. 필요하면. 근데 거기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다. 마음이 그쪽으로 더 쏠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게 전부 평상심이 나타난 건데 평상심이 도라고 했다면 폼을 만들지 않아도 폼 안 놔도 바꾸지 않아도 낱낱이 그대로 도라는 얘기잖아요. 낱낱이 그대로 도라는 얘기잖아. 하루의 일과가 낱낱이 하나하나 낱낱이 그대로 도라는 얘기잖아.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안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폼 만들어 봤자 폼도 안 나. 그냥 폼 나는 것처럼 뭐 그냥 보이는 거지. 우리가 안목이 낮아서 그 정도로 폼 나게 볼 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폼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붕 떠 있고 헤매는 거야. 이거 좋아 보이면 이거 우, 저거 좋아 보이면 저기에 우 따라다니고, 이거 좀 이런 거 유행하면, 이런 공부 좀 유행하면 이것도 우 따라서 해보고, 또 무슨 불교가 들어와서 그것도 유행 쫙 하면 또 그것도 우 따라서 해보고, 계속 붕 떠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 마음이 안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폼 나게 들 말하려고 제발 애쓰지 말고, 폼 나게 말하면 할수록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야지. 그래야 자극이 되지. 폼 나게 말할수록, 말하려고 애쓸수록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래야 폼 내려고 노력을 좀 덜 하지.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이게 자동으로 자기가 폼 같은 생각도 안 해. 자동으로 벌써 이미 살면서 막 자동으로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배우고 자동으로 물들고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네. 예. 싶으면 거기에 물이 드는 힘이 좀 덜해지거든. 저도 폼 나게 말 안 하잖아요. 아까 일부에서 뭐라 그랬죠?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폼 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스님이 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시오. 이러면 우리 스님 참 도가 높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폼 잡으면 뭐 해요? 알고 보면 낱낱이 하나하나가 완벽한 폼이 나고 있거든. 그 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분별심으로 우리 기준으로 폼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폼에 다 속아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폼에 속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폼에 다 속아요 이래버렸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 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폼도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아야 됩니다 하고 갔나요? 이유를 생각해서 막 하는 거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폼이라는 게 그 따위의 것밖에 안 되니까 참 차원이 낮은 저차원적인 유치한 폼이거든. 그런 거는 차원 낮은 사람들이나 그런 걸 추구하지. 차원 낮은 사람들이나. 차원 높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 따위 추구하는 정도는 이제 벗어나야지. 그래야 이 낱낱이 그대로 법인 것 쪽으로 가까워지지. 말로는 평상심이 법이다 하면서도 다들 폼나게 평상심이 법이지 하면서, 여러분 그게 말로 폼이잖아요.
거기에 속는 거잖아요. 평상시면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일어나면 눈곱 떼고 뭐 침도 뱉고 침 안 뱉고 살 수 있어요? 폼 나는 거 낱낱이 완벽한 폼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자꾸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 그럴듯한 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낱낱이 이 지저분한 털구멍 하나, 각질? 그 낱낱이 하나하나가 똑같이 부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완벽한 폼을 지녔는데 눈곱 하나 떼는 그것이 법문과 똑같은 가치를 지녔는데 폼 안 나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안해. 속지 않아. 이런 건 엿법에 보이고 그런 마음은 엿법에 보이고 달랑달랑달랑 막 안 달라고 이런 거는 내가 또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네. 막 나는 분별심 그게 완벽한 하나하나 다 그냥 그대로 평상심 그대로 그게 도인데 보는 안목이 없다요. 우리가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 기준에 폼 나는 것만 도인 것 같고 우리 기준에 폼 안 나는 것은 즉 막 분별에 속고 이런 거는 도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평상심이 도라면 속는 것도 평상심이고 속는 것도 도여야 되잖아. 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속는 것도 도여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속는 것도 도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분별하느라. 그게 공부고 그게 도고 그게 도인이에요. 똥이나 부처나 똑같은 평상심. 그런데 세상에서는 똥은 똥이고 부처는 부처고 분별을 하지. 그러나 마음에서는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더 폼나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덜 폼나 보이는 게 없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지금 각자 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오만 분별을 다 하고 차등을 두고 있는 거지. 망구 자기 생각이라니까 그게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망구의 자기 생각밖에 없다. 그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해도 거기서 뭐 잘 못 벗어나.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차는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아니 차를 반듯하게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듯하게 세우든 이유가 있어서 좀 삐뚤게 세우든 너무 급해서 삐뚤게 세워놓고 도망을 가버렸든 마음에 걸리지 말고 뭐 너무 급해서 가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바로를 세워도 되고 뭐 세상살이에는 정도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그게 소위 업보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어둔 것 때문에. 마음에 걸어두면 자기만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 내가 그래도 좀 마음에 걸어놔야 돼. 좀 걸어놔야 돼. 너무 빨리 풀리면 안 돼. 이런 마음 먹을 때 많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죠?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 버릇 없어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무조건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에 걸지 말라는 얘기지. 마음에
걸어도 되고 뭐 혼내도 되고 뭐라고 싸워도 돼. 필요할 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근데 지 마음에 걸리면 지만 손해인데 마음에는 실제로 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요놈은 혼을 좀 내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 정도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든 말든 뭐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든 말든 그런 걸 관여하지는 않아. 마음에 정말 나다 너다가 없느냐.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글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쓴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지 공부가 돼야 돼요. 자기야 분별심에서 홀라당 자꾸 벗어나야 돼. 그렇게 되지도 안 해놓고는 뭐 나는 분별을 쓸 뿐이야. 이러면 또 자기만 손해야. 자기가 걸리니까. 그쵸? 이런 얘기 폼 나나요? 안 나잖아요. 폼 안 나는 게 폼 하나도 안 나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도야. 폼 나는 도나 그만 돌아가시도록 하여라나 그거나 똑같은 도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실제적으로 이익되는 것은 정말 급할 때만 실제적인 이익을 좋아하고 하지만이 덜 급할 때는 폼을 좋아해요. 폼을 인정하고 폼이 좋아야 돼. 그래야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 근데 진짜 다급할 때 있죠. 그때는 폼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야 나한테 급한 게 중요한 게 급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안 급할 때도 그깟 폼 그거 그깟 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하나하나가 이 폼이 나도 그대로 똑같이 진리요. 폼이 안 나는 것도 똑같은 진리고 조금의 차이도 없는데 내가 그런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았구나. 그 공부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그래 이게 어려운 거라. 평상심 낱낱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똑같은 부처와 다름없는 똑같은 도라는 게 그게 마음에서 한다는 거라. 그게 되어야 이게 자기가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거든요. 감옥에서 풀려날수록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혼 내야 될 때 내기도 하고 안 내야 될 때는 안 내기도 하고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냈는데 보니 아까 안 낼 걸 그랬네 싶으면 얼른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자존심이나 뭐 어떤 이런 게 작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놓고도 그럴 수 있지. 아까 내가 조금 덜 할 걸 그랬구나. 뭐 이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근데 그 돌아오는데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네. 이성보부님 됐죠? 네. 하심입니다. 네. 마이크 대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울산이 왜 그렇게 먼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항상 오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이 마음과 몸이 모르게 잘 안 듣다 보니 지난달 여름에 견학을 왔었어요. 어디를 어떻게 찾아와야 될지 길눈이 어두워서 사실은 못 찾아왔습니다. 저도 길눈 어두워요. 그리고 어디를 안 다녀봐나노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서 그래 이제 막 신랑을 데리고 억지로 해서 막 이를 땀을 뻘뻘 흘리가면 찾아 헤매 놓고 그래 오늘은 꼭 와야지 하고 했는데 어제 저녁 어제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막 빙 돌아가고
발걸음지대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공부에 글 하나하는 마음에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난 내일 공부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억지로 이제 좀 움직이고 일부러 표 안 내려고 오늘 오라고 욕심을 냈으니까 표를 안 내야지 했는데도 자꾸만 걸음걸이가 일증일증하니까 알았던 거예요. 아침에 온 식구가 말리고 내 이 고정관념을 좀 깨어야 된다 싶어갖고 나 키워서라도 올 테니까 말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억지로 왔습니다. 왔는데 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저 일이 생겨서 미루고 일하는 제 습성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좀 깨고 공부를 좀 진짜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왔고요. 지난 9월 7일 날 스님께서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바라기만 한다는 엄청 혼나고서는 그때부터 마음이 내가 이러면 이런 고정관념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 이제 그리고 정말 뇌를 빼놓으니까는 편하더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그 옆에 인연들에게 마음 없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냥 또 그대로 흘러가고 한 번씩 가다가 그런 고비가 넘어갈 때마다 이게 공부인데 이런 거 맛을 못 느끼고 자꾸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월도 갔구나.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진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다른 데까지는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꼭 끝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오늘은 사실 너무너무 힘든데 쫓아왔더니 공부 시간에 힘이 들어서 그런지 막 졸음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왔는 이 자체가 너무 좋고 스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 네,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은 어디서 나와? 그렇게 술술 나오잖아요. 생각의 내용은 안 중요해요. 그냥 예예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생각의 내용은 하나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별거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를 찾겠습니다. 이 별거- 자리에 놓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지금은 본인은 본인 생각에 빠져서 사는데 네.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냐고. 저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어디로 돌아가? 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로 돌아간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네. 생각의 내용은
아무 짤에 본 게 아니라. 근데 그 생각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 아니야? 이래 했습니다. 저래 했습니다. 이런 데 왔습니다. 와서 그런데 힘이 들어서 졸렸습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네. 그런 내용들 아무것도 하나도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 게. 근데 왜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속에서 그러고 사세요? 그걸 깨고 싶어 왔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그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뭐 깨고 싶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네. 정말 그렇다면 그걸 원한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전부 생각인데 거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에 벌써 쿵 해야지. 근데도 또 생각으로 그냥 네 그거 깨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도 생각. 그냥 쿵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오고 싶었는데 뭐 못 왔습니다. 뭐 어쩌 해가지고 남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은데 어쨌습니다. 그런데 뭐 내 뭐를 깨고 싶습니다. 전부 다 나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심각한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쑥 내려가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구나. 내용 속에 빠져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 내용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용이 내용이라고 표현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라도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깨려고 하는 것도 내용이거든. 생각이다 이거야. 생각의 내용. 그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 알아들으세요? 그게 다 생각의 내용이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 못 알아들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의 내용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랬는데요. 남편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오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 정말 이거 깨고 싶어요. 이러지. 그게 무슨 생각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요. 이런다고. 근데 생각의 내용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네, 됩니다. 그냥 생각의 내용에 불과하잖아. 인생이라는 게 생각의 내용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네. 알고 보면 공부한다는 것도 생각의 내용에 불과해요.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네. 그렇게 비중이 강하네. 그 색깔들이.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와닿으세요? 그냥 생각의 내용에 불과하다.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용이라는 게 더 깊이 와닿고 마이크 대고. 말이 행위 아닌 실질적인 마음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많이 느끼고요. 상대로 아니고 내로 보이고 그럽니다.
뭐 상대가 나여야 되는 게 아니야. 상대가 나다 하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거든. 상대가 상대면 어떠고 나면 어때요? 그 내용에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나로 보인다 이것도 내용이잖아. 내용 좀 바꿔보려고. 상대를 상대로 보이는 거 말고 상대를 나로 보이면 좋은 거고, 그건 공부 좀 하는 거고. 너무 둘러보고 마이크 대고. 너무 둘러봤고 너무 이렇게 격하게 살고 둘러봤다는 것도 그냥 생각의 내용에 불과한데.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둘러보고 살았다는 것도 그냥 생각의 내용에 불과하잖아요. 내용입니다. 거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비중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냥 생각의 내용에 불과한 순간 그거는 떨어져 버리는 거지. 둘러보면 안 된다. 이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둘러봤다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둘러 안 봤다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누가 둘러보지 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 모양이네. 누구한테서. 아니 본인이 한번 보세요. 둘러봤다라는 생각, 둘러 안 봤다라는 생각, 둘러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 다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둘러보나 둘러 안 보나 밥 먹는 건 똑같지 않아요. 숨 쉬는 것 똑같고. 저놈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전부 생각의 내용 아니? 지금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 아닌가? 거기 어디 있다고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는데? 왜 그 생각의 내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봤자 바뀐 생각의 내용이지 그것도. 그래봤자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제 마음을 일어난 자리에다 하면 그냥 지켜봐. 그것도 자기 생각의 내용 아닐까?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닌가? 네. 거기 놓고 지켜보고 이런 것도 생각 아닌가?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어지럼증이 많이 가시고 올 수 있는 이게 저한테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뒤에 안 들리잖아. 너무 좋아서 스님한테 말씀드렸어. 그거는 그거고. 네. 무엇을 생각해도 다 생각의 내용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도 생각 내용이고 그 생각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허공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든 저런 그림을 그리든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냥 죽겠습니다. 꾸준히 해가세요. 네.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자꾸 공부 경계가 바뀔 겁니다. 네. 그래도 다들 장하기는 하십니다. 그래가면서도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럴지도 모르는 것들을 그게 고지 들리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공부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그 생각의 내용에 헤매다가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찰렁 쿵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스님께서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만 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사실 찰렁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이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해볼 텐데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전혀 안 해본 거니까 안 한다고 할까? 이렇게 막 생각의 내용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한다. 시원할 때까지 긁어라.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쿵 하고 찰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님께서 잘 들어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전까지 잘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가행정진 때 룸메이트 법우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말씀처럼 법우님 잘 들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들어보는 게 뭔지 제가 참고를 한 거예요. 잘 이제 법문을 들을 때나 잘 들어봐야지, 잘 들어야지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스님. 잘 들어본다는 게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말 진실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근무지가 그 치매 안심센터라고 이제 연령 되신 분들 인지 선별 검사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대상자분이 오시면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나는 잘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대상자분한테는 잘 들어보라고 한 게 뭔가 깨름직했는데 그때 가행정신 이후로는 잘 들어보라는 게 이제 정말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들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들어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해야 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스님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 입장이 돼봐야 알지.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안 들었죠. 근데 그분들은 잘 듣더라고요, 스님. 제가 그 순간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는 잘 들은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잘 듣고 실제로는 제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잘 들어요. 잘 듣다 보니까 검사가 처음에는 약간 자신감 없어, 나는 학력이 짧아 이렇게 하시다가 검사가 끝날 때는 환한 모습으로 가시거든요. 그럼 그 모습 볼 때 정말 저분은 잘 들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기뻐요, 스님. 잘 듣는다는 의미를 알려주신 스님이나 법우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감사하세요. 그럼요. 네. 법문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 들어보기를 끝도 없이 왜 들을 때마다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 놓고는 난 이제 법문 다 들어봤어, 다 알아,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깜냥껏 들어놓고 다 알아들었다 그러거든. 자기가 못 알아들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다 알아들은 것 같아도 절대 아니다. 못 알아들은 부분이 절대 분명히 아니에요.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무리 많이 되었어도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가서 공부가 많이 되었다 칩시다. 그때도 내가 내 깜냥껏 들었지 못 알아들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가 많이 된 후에도
내 깜냥건 들었을 것이다. 근데 스님 제가 이제 깜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스님께서 깜냥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 스님께서 왜 어느 정도 아는데 왜 깜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그래서 살짝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저번에 사실 가행진 때 저는 정말 사실 많은 부분을 뭐라 해야 되지? 많은 부분을 제가 얻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스님께서 어떤 법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때 스님께서 아는 거를 말해보라 했을 때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법부님이 나와서 마이크에 관한 게 있었어요. 이거 마이크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뭐 하나는 다 분해를 하면서 이것도 마이크라 할 수가 있냐. 저 그 순간 스님 쿵 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알았다고 했던 게 대충 아는 거지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지. 없어요. 원래 정확한 알미란 불가능해. 그래서 스님이 깜냥이라는 표현들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방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 말도 안 돼. 내가 이제까지 뭐 소신이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다 깜냥껏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이 안 되면은 말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이 좋아도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때 사실 느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돼요. 하게 살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즉착이라 한 거예요. 네네. 입 열었다 하면 다 그단다. 어떤 법문을 해도 맞는 법문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말이라는 자체가 오류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을 주는 거지. 그 약이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네네네. 그 병 낫게 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네네. 이 약이 진짜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변치 않는 진실이야 이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문자를 세우지 마라, 아른마른이 고정관념이니 그러니까 뭐 이해만 했었는데 이게 쿵. 그래서 제가 뭐 아는 체를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려가도 깜냥이라 생각이 나면은 쿵 하고 있잖아. 이제 좀 말을 아끼게 되고 뭔가가 시원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제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아도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시원해요. 시원해. 예, 그래서 쉬는 게 뭔지를 조금은 알겠어요, 스님. 그것도 예. 그래서 너무 시원해서 이제 나와봤습니다. 그래도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공부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